안녕하세요. 완전건강상담소 조승우입니다. 이번 주제는 채소과일식과 일반식 식단은 어떻게 구성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입니다. 네, 이미 익히 7대3의 법칙, 그리고 CCA 주스, 레몬스, 음양탕, 이거를 이제 아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쉬운 주제일 수 있지만, 처음 채소과일식을 해야지, 그리고 정말 매일 가공식품, 초초초 가공식품에 길들여져 있던 분들에게는 정말 힘든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채소과일식 레시피 책을 드린 이유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채소과일식 레시피에 보면 2주, 4주 이렇게 직장인 식단 해가지고 아예 레시피 구성을 해놨거든요. 그거 그대로 실천을 하셔서 30일, 60일, 100일만 하신다면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자유롭게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즉 채소과일식 통곡물 견과류가 70%가 유지가 되게끔 이걸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하루에 60끼죠. 왜? 아침은 일단은 뭔가 먹지 마라. 저는 아침에 계란 먹는 것도 그렇게 권하진 않아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에 최고의 아침 식단에서 계란을 막 이렇게 강조를 하지만 계란을 드신다면 반드시 난각번호 1번을 드셔라. 지금 2번까지도 제가 이렇게 유심히 살펴봤는데요. 이게 맘 놓고 먹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최소한 난각번호 1번으로 아침을 시작하신다면 그것도 올리브유에 이렇게 후라이해서 드시는 것보다는 삶아서 드셔야 된다. 물론 우유에 시리얼 드신 것보다는 계란을 드시는 게 더 낫습니다만 동물성 식품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마라. 그럼 하루에 두 끼니로 생각을 하면 왜 아침은 채소과일식으로 하시는 거니까요. 한 달에 60끼면은 약 40번은 채소과일식을 하시고 나머지 20번, 20번 많은 거예요, 여러분. 뭐 돈가스, 짜장면, 탕수육, 라면, 고기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저도 이렇게 여행을 한 번씩 갔다 오면 살이 찌고 후폭풍이 오는데 돈가스 먹고 나면 탕수육 먹고 싶고 탕수육 먹고 나면 짜장면 먹고 싶고 계속 이게 불러요. 근데 모든 현재 가공식품에는 그렇게 서로가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중독성을 갖고는 화학 첨가물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들의 의지가 약해서 내가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건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깨달으시면 이 초가공식품이 우리 몸을 갖다가 병들게 하고 있구나. 내가 내 돈 주고 아프게 하고 있구나. 물론 라면 하나만 딱 먹은다면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우린 이미 너무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저염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나트륨을 따로 소금을 먹을 이유가 없는 게 너무나 많이 일상생활에서 배달 음식을 드시고 외식을 하시고 계시다면 소금 섭취는 충분하다. 근데 소금 섭취를 좋은 거, 뭐 죽염부터 해서 천일염부터 아니면 미네랄 소금 이렇게 기능성 소금을 드시면서 좋아지게 되는 이유는 같이 식단 조절을 해서 그래요. 비싼 소금 먹으면서 막 초가공 식품 드시는 사례는 별로 없거든요. 그 카니보 다이어트 좋은 무항생제 청정육 고기 먹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침만큼은 그래서 주구장창 공복에는 뭐 채소과일 먹으면 안 된다, 바나나 먹으면 안 된다, 사과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공격적인 마케팅이 나오는 겁니다. 왜? 못 먹게 하려고. 왜냐면 하루 시작할 때 채소과일로만 시작해도 사과 하나로만 시작해도 바나나로만 바꿔도요 우리 몸 회복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음양탕 먹고 레몬수 먹고 CCA 주스 먹고 여기서 좀 더 이제 고수가 되면은 샐러리, 케일 주스 이렇게 도전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채소 과일식과 일반 식단 구성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하루 세 끼 중에 하루 아침 시작은 무조건 채소 과일식. 내가 점심 때 제육덮밥을 먹었다면 그 사이에 분명히 뭔가 간식, 군것질 거리를 가공식품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그 맵고 달고 짜고 그걸 부르거든요. 그럼 믹스커피 먹으면 또 과자 먹고 싶고 과자 먹고 나면 또 갈증 나니까 탄산음료 먹고 아니면 아이스크림 먹고 그러니까 간식도 견과류로 한번 바꾸는 연습을 해보시고 저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빔밥이라든지 순두부찌개나 된장찌개 그렇게 조금 자연 식물식을 섞으라는 거죠. 동물성 식품을 한 끼를 먹었으면. 그래서 육류는 절대 하루에 30g 이상 먹어봤자 단백질로 가지 않는다. 그게 현대 과학이 밝혀낸
아주 간결한 메시지지만 요건 안 알려주고 계속 많이 먹게끔만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당부드리는 게 단백질 쉐이크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노년층들 안 드셔야 된다. 이거 간과 콩팥을 정말 병들게 하는 지름길이다. 약물과 같은 효과를 갖고 온다. 그래서 제가 매번 강연 때 강조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 영상만 따로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식단 비율을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완치 비만에는 제가 2주, 4주 코스 착즙으로 아니면 스무디 형태로 채소과일식 레시피 책에는 여러 가지 삶거나 데치거나 요리해서 드실 수 있는 근데 요리해서 이렇게 식단 짜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20, 30대들은 특히나. 그래서 시중에서 팔고 있는 무첨가된 거. 근데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여러분, 스무디나 착즙, 이렇게 여름철에 무더울 때는 냉동으로 해서 보내주는 거. 즉, 멸균, 살균을 해서 유통기한을 길게 하는 거는 나쁘진 않습니다. 왜? 그게 방부제 들어간 거보단 나니까요. 화학 첨가제가 들어간 그런 건 실은 주스가 아니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농축액을 써서 하는. 그러니까 NFC 착즙을 해서 멸균, 살균을 해서 유통기한이 길게 된 그걸 간단히 먹는 것도 편하지만 이제 냉동을 급냉동시켜서 좋은 냉압착을 시켜서 착즙에든지 아니면 스무디 형태든지 얼려가지고 이제 배송을 해주는 그런 거를 좀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끔 그런 걸로 하루 시작을 하고 간식, 군것질거리, 커피 대신 착즙 주스. 그리고 가장 기본은 뭡니까? 제가 하루 시작 음양탕 해야 된다는 거는 물을 좀 먹는 습관을 들이셔야 된다. 저도 물을 점점점 안 먹게 되더라고요. 자꾸 찬물 먹고 싶어지고 왜? 몸에 염증이 생기면 그게 반응이 불러오는 거예요. 저도 현재 지금 약 5kg 정도가 찐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언제 이제 좋은 양질의 몸으로 좀 바꿀 건지 아니면 또 뺄 건지. 근데 이게 가족들이 같이 있으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또 우리 가족들한테 막 아침 공복에는 아니면 공복에는 먼저 과일 먼저 먹어야지. 식후 디저트로라도 케이크 대신 과일 먹는 게 낫다. 이렇게 좀 유두리 있게 편하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책에서는 제가 계속 초반 1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 주제에서는 마음을 좀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색칠을 하는 부분들이 막 많이 안 한 이유는 본인들 독자가 내가 와닿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고 제 기준에서는 조금은 요거는 뭐 건강정보보다는 삶을 대하는 태도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이제 색칠한 부분들, 책 안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지 않으면 결국 내 건강조차 타인의 기준에 맡기게 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말보다 내 몸의 반응에 더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강 신호조차도 정보에 대해서 입력되면 그렇게 세뇌돼 버려서 그렇게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 몸이 주는 신호들 똑같은 변비더라도 이게 일주일 이상 뭐 대변을 안 봤다고 해서 내 컨디션이 좋으면 그건 변비가 아닙니다. 왜? 많이 일단 안 먹었으니까. 그리고 좋은 걸 먹었는데 그걸 흡수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매일 변을 봤는데도 완벽하게 이 숙변이라 그러죠. 배출을 못하면 그것도 변비에 해당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신호에 대해서 몸이 주는 신호에 대해서 쉬어주라는 신호 아니면은 뭔가 음식을 조절해주라는 신호 그런 것들을 귀 기울여 주시고 마지막에 문장 읽으면서 이번 강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완벽한 무언가를 찾고 그것을 갈망하고 소비하는 이유는 어쩌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불안과 초조함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네, 저 역시 밤에 잠들기 전에 노후 보장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초조하고 불안한 거죠. 네, 그래 돈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야. 쫓을 필요 없어. 하지만 반대로 전 항상 나는 200억 부자가 될 수 있어. 1000억 부자가 될 거야. 그러한 막연하지만 긍정적인 또 자기 확신하거든요. 돈은 언제든 필요하면은 생기겠지. 대출이라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근본적인 삶을 대하는 자세가 조금은 평온해지시길
누차 강조드리지만 우리는 갑자기 미사일이 날라와서 하루아침에 죽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주어지고 내일도 또 주어지는 것에 감사하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식단 어떻게 짜지? 실은 지엽적인 거예요. 지엽적인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멀리 보고 대범하게 보고 또 그렇게 안 하면 어떻습니까? 네, 소심하면 소심한 대로 또 사는 거죠. 근데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울 일은 내 스스로 내 마음이 만드는 거고 결코 환경에 의해서 끌려다니지 않으면 된다. 그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치유는 예방입니다. 감사합니다.